다음 가우스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에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먼저 이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은 x의 값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그럼 가우스 x의 값은 그럼 반대로 가우스 x의 값이 n이면 x의 값은 n부터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되죠? 지금 가우스의 값이 뭐뭐 있다는 얘기냐면 인수분해했더니 1과 5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인수분해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가우스의 값 1이라는 말은 x의 값은 1부터 2까지 5라는 말은 5부터 6까지가 x라는 말이네. 이게 답이라는 얘기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풀어야 될 거는? 근데 자, 40조에 풀어야 될 거는 16번이요. 약간 기울어져 있다. 스캔할 때 좀 휘었나 본데? 일단은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너가 알파n과 베타n을 더한 게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알파n과 베타n을 곱한 것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애들이 이걸 마이너스 3이라고 잘못 볼 때도 있는데 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잘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매칭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알파 n 더하기 1분의 1하고 베타 n 더하기 1분의 1이 누군지만 안다면 여기 n값한테 1 대입한 거, n값한테 2 대입한 거, n값한테 3 대입한 걸 더한 거지? 그래서 이 값이 지금 누군지 알면 좋겠어. 이해된 거 맞아요? 통분하려고요. 부모 값은 곱할 거 아니야. 선생님 부모 곱하고 나서 전개하고 있거든? 여기까지 되시나요? 이제 통분했더니 분자의 값은 네 이거죠. 그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곱한 건 n제곱 마이너스 3이고 더한 건 4n 플러스 6이고 이것도 지금 4n 플러스 6이라네. 그랬더니 남은 값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가? 분자는 이거예요? 근데 분모가 n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이런 거 맞죠? 여기다 1부터 3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것 같은데 1 대입하게 되면은 3분의 4 2 대입하면은 1 3 대입하면 5분의 4인가요? 15로 통분해야 될 것 같아요. 15로 통분했더니 그랬더니 15분의 약분이 안 되는데 분자분모를 더하라고 얘기했거든? 두 개 더해주면 60인가요? 이해되시나요? 또 19번은 좀 어려워. 여기서 얘기하는 한 근이라고 하는 걸 알파라고 해보자. 다른 한 근의 값은 베타라고 해보자. 그런데 한 근 알파의 값이 베타의 제곱하고 똑같다며.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두 근의 합의 값이 누군지 알잖아. 두 근의 곱의 값도 알지.
식은 다 해서 3개 있어. 문자도 3개 있어. 그때 P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빵 빼고, 그럼 P의 값을 알려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필요한 것 같거든? P의 값을 알기 위해서 알파, 베타의 식이 필요한데, 알파 값 대신에 베타의 제곱을 대입해 볼 생각이야. 이건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값이 P인가요? 여기서는 그럼 P하고 P가 똑같다는 말은 베타의 세제곱과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가 P 값으로, 여기서 베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해주면 P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푼 다음에 베타를 먼저 구할 생각이거든? P가 빵이 아니면 베타도 빵이 아닐 것 같아. 이해되시나요? 베타가 빵이 아니면 베타를 약분할 수 있는 것 같거든? 선생님 베타 하나씩 약분하고 이항했어?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근해공식 적용해서 베타 값을 구하자. 근해공식 구할 줄 아시는 거 맞아요? 이게 베타 값이래요. 이게 베타 값이었을 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가 필요해? 베타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1이니? 쌤이 베타 플러스를 2항밖에 안 했는데 베타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1인데 문제가 구하는 건 P만 구하면 된다며. P의 값이 지금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고 베타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1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P의 값은 2베타 플러스 1인가요? 여기 베타 값한테 2배 해주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P의 값인 것 같아. 이해 되셨어요? 또 20번이요. 세 개의 유리수가 ABC라고 하는 건 유리수라고 얘기했고 ABC는 유리수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A의 값은 유리수지만 루트 3B는 무리수인 거네. C는 유리수야. 그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근의 값을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녀석의 값을 한근이라고 하려면 여기 개수의 값이 모두 유리수일 때만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한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다 유리수인 건 아니잖아. 루트 3 때문에. 그래서 알파의 값이 근이었을 때 베타의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리수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다른 한근의 값이 베타인데 베타의 값은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3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의 값은 2 플러스 루트 3인데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얘기했네. 근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죠. 대입하려고요. 쌤이 2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고 있거든. 그 다음이 2 플러스 루트 3한테 루트 3을 곱하고 있거든. 근데 A, B, C가 유리수였지. 그러니까 루트가 없는 것과 루트가 있는 걸로 구분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러면 B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지? B가 누구라고요? 그 B의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생각이거든? 얘도 빵이야 되잖아. 얘도 빵이야 되고. 근데 B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 A야? 그럼 C의 값은 마이너스 A인가요? 이것을 이용해서 원래 방정식을 다시 보려고요. 원래 방정식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 루트 3인가?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닐걸? a로 약분하려고요. 된 거 맞아요? 그럼 이제 근해공식 적용해 볼까? 쌤 짝수공식 쓰는 중인데. 그 중에 루트 3 플러스 2의 값은 알파였다고? 그럼 베타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베타분의 1이 필요한 거 같거든? 베타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근데 분모한테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하면 3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두 개 더한 녀석은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0인가요? 이해되셨어요? 또 복소수의 값을 z하고 z바의 값을 더한 거는 마이너스 1, z하고 z바를 곱한 건 1.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면 z 5개였을 때 z바는 1개, 4개일 때는 2개, 3개일 때는 3개, 2개일 때는 4개, 1개일 때는 5개? 그럼 합산하면 무조건 6개라는 얘기네? 그럼 그 6승이랑 뭐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어떤 방정식이 이런 방정식은 두 분의 합이 누구야? 두 분의 곱은. 그 이 방정식의 두 분이 z하고 z 바라는 거 아니야? 두 분의 합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두 분의 곱의 값이 1이라며. 되셨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특징이 양변에 x-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x-를 곱한 게 누구야? 곱셈 공식이죠? 0한테 곱해봤자 0이겠죠? 그래서 z하고 z바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도 빵이 나오지만 여기다 대입해도 빵이 나와야 돼. 자, 이렇게 생긴 거의 근도 z하고 z바지만 이렇게 생긴 거의 근도 이게 근이어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z하고 z바의 값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는 등호가 성립해야 되거든?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어나가고 있나요? 이해되는 건가요? 그럼 z의 값은 3번 곱하면 1 나오겠네? z바도 3번 곱하면 1 나오겠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손볼 수 있는 건 좀 손볼까? 첫 번째 거는 z의 제곱분의 z바 아니? z 3개는 없앴어? 두 번째 건 z분의 z바의 제곱인가? 세 번째 건 z바의 세제곱분의 어차피 1분의 1이네? z의 제곱분의 네. 그런데 이것들을 누굴 손보지?
음, 똑같나, 이거 두 개가? 이거 두 개 똑같니? Z의 제곱분에 2Z바가 하나 있고, Z분에 2Z바의 제곱도 있어요? 근데 Z하고 Z바를 곱한 게 누구야? 그럼 여기서 Z바의 값은 Z분의 1이니? 그럼 여기는 Z의 제곱분의 1이잖아. Z 제곱분의 1은 Z반이? Z분의 1은 Z바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Z의 제곱분의 1은 Z바 제곱이라고 바꿨거든? 얘도 Z분의 1 하나가 Z바거든. 됐나요? 어차피 세 번 곱한 거 1이니까. 됐나요? 문제가 어려운데 이해는 돼요? 또 풀어야 될 거는? 21번이요. 근데 순서대로 얘기하지 왜 왔다 갔다 해? 네. 한 변길에 2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AB라고 하는 변 위에 2라는 점이 잡혀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 점 좌표에 대해서는 설명해 준 게 EB가 두 칸이었을 때 여기가 두 칸이면 여기는 한 칸이라고 하네. 근데 길이를 모르는데? 근데 AF 길이를 보라고 얘기니? 여기를 만약에 EX라고 한다면 여기는 X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AF의 길이는 뭐라고 답해야 돼? 답은 E-X를 답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X가 누군지 알면 답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넓이의 값이 AF라는 삼각형 넓이 5분의 10? 여기 길이의 값은 E-EX인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넓이 구하라며. E-EX 곱하기 E-X 삼각형의 넓이 그게 9분의 10? 이 약분했더니 1-x 곱하기 2-x 전개하려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2는 9분의 18 9배 하려고 하거든. 인수분해 하려고요. 되니? 그 x의 값은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구를 x라고 할 거야? 왜? 이것들 두 개는 양수해야 되니까 3분의 8 들어갔을 때 양수가 안 되지. x의 값 1보다 작아야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3분의 1을 선택했거든? 근데 답은 2-x가 답이라고요? 되셨나요? 또 제일 처음에 풀어야 될 거는 13번. 그 앞에 틀린 건 없나요? 10번이요. 몇 문제도 맞춘 것 같아? (16개) 맞췄다고?
자, px값 x-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누군지 몰라서 qnx로 할게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똑같은 p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똑같은 px라는 식을 x의 3승 마이너스로 지금 나누기 하고 있거든? 그때 몫의 값을 q2x라고 할 거고 나머지의 값은 1이라고. 마지막으로 px의 값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누군지 모르고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몇 차식이죠? 나머지 값을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차식인데 거기다 4만 대입하래요? 네가 필요한 건 a, b가 필요한 거죠. 이 숫자를 누구누구 대입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값이 3 대입해야 되고 1 대입해야 되나요? 여기 마침 다행히 여기에 3하고 1을 대입할 수 있게끔 줬군요. 그럼 첫 번째 시간대 3을 갖다 대입하면은 두 번째 건한테 1 대입하면은 여기도 대입해 볼까요? P한테 3 대입했습니다. 다 지워져요? 3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 값이 누구라고요?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해도 지워지고 a 플러스 b죠? 그 값은 1인 것 같아요. 두 개 빼겠습니다. 2a라는 값이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a가 마이너스 1인 b는 누구예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인가요?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번.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4까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25라고 합니다. 이건 대칭축이 누군지 혹시 아나요? 어디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리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 근데 꼭지점 x좌표의 값이 대칭축의 값이 2인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3은 5칸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x가 5칸 떨어져 있죠. 근데 플러스 4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2칸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그림에 대해서 최대값이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죠?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지 뭔가 매우 중요한 걸 인지하지 못하든지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대입하면 최대값을 갖죠? 네. 혹시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값이 25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점이 최대값이죠?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서 25 나온 K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해서 25 나온 K값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값은요. K가 4인 거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최소값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같거든? 최소값은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너 지금 문제 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실수하는 거라고 여겼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너 지금 모르는 것 같거든? 자, 최대값은 y값들 중에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가질 수 있는 값이거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우린 최대값과 최소값은 y라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녀석을 물은 거야,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제일 작은 녀석과 세로 방향으로 제일 큰 녀석의 값을 찾는 거라서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요. 플러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다음에 또 헷갈릴 일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는 혼동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 다음에 쌤 또 체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2만 대입하면 최소값인 거죠? 2 대입하려고요. K가 4였나? 그럼 최소값은 0이겠네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4번은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한 허근의 값을 오메가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먼저 지금 오메가를 3번 곱하면 누군지 알아요? 오메가라고 하는 건 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일이야, 해주야. 뭐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거니까 대입했더니 오메가 3승이 누구죠? 네, 그러니까 모를 수 없다고요.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너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학하는 동안에.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 자, 또한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x-2 뭘로 인수분해 되죠? 3승하고 3승입니다. 앞에 건 x의 3승이고요. 뒤에 건 2의 3승입니다. 3승 3승인데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면 2개짜리 가운데는 마이너스고 3개짜리 가운데는 플러스입니다. 네,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앞에 게 빵 나온 x가 누구죠? 그럼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빵이 나오는 거는 이게 허근이라는 얘기구만. 그게 오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성질 때문에 한 허근의 값이 오메가면은 다른 한 허근의 값은 켤레복소수의 값이 허근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근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원래 방정식에서 오메가 3승의 값은 8인데요.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근이라고 하는 건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겠군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게 뭐라는 얘기죠? 자, 오메가의 3승의 값 1이기 때문에 오메가 3승의 값이 8이기 때문에 셈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기 해볼 생각이거든? 오메가로 나누기 하게 되면은 오메가의 제곱의 값이 오메가 분의 8인가요? 오메가 분의 8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역수치에서 8분의 오메가 되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양변을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누기 해보려고요. 방금 오메가로 양변을 나누기 했죠? 오메가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지금 쓴 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분의 16이 분모에 있는 값이겠네? 오메가 제곱분의 16이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치하면 16분의 오메가 제곱인가요? 자, 이거 계산해 볼까? 16으로 통분했더니 근데 우리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2오메가가 누구라고요? 밑줄 친 값이. 밑줄 친 게 마이너스 4여서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8번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이 3하고 알파가 두 개의 근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A, PQ는 모두 정수라고 얘기했고요. 2차식은 PQ를 바꿔놓는 것 같은데 PQ를 바꿔놓은 이 다항식은 X-알파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문제 조건에서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라고 하는 값 있잖아. 그 값은 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알파였겠죠? 그냥 3하고 알파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3 더하기 알파가 누구죠? 3알파는 누구죠? 우리 지금 이거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qx 플러스 p의 값을 나누게 하려면서요. 대입해 보려고요. q 값이 마이너스 여기다 3알파 대입하면 되겠네? p의 값 대신에 알파 플러스 3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이걸 뭘로 나누게 하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게 하라고요? 그럼 나머지라고 하는 건 알파를 대입한 게 나머지겠네요? 선생님 여기다 지금 알파 대입하려고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알파 플러스 3의 값이 2항해주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0인가? 알파가 정수라고 알파가 여기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 오타 쳐놓은 것 같다. 얘가 첫 번째 거 알파입니다. 인수분했던 2하고 1하고 5하고 2하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그럼 알파의 값은 두 개인데 하나는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죠. 알파의 값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2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해된 거 맞아요? 알파가 마이너스이면 p는 누구라고요? q는요? 제곱에서 더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문제는 20번은 한 변 길이가 지금 8이 되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정삼각형에 대해서 AB라는 변 위에 P점이 있고요. H라는 변 위에 Q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BC 위에 R점과 S점이 있고요. PRSQ라는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변 길이가 8이라고 얘기했나요? 한 변 길이를 지금 싹 다 8이 되는 정삼각형이 있는데 요 속에 있는 직사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값의 최대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이렇게 수선발 내려보려고요. 수선발을 내리게 되면은 왼쪽 길이 오른쪽 길이 똑같을까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길이를 x라고 잡을 생각이야. 여기 절반 길이만 x라고 잡을 생각이거든?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가 몇인지 알아요? 네, 절반에서 x 뺐으니까 4-x겠군요? 그럼 여기가 4-x였을 때 여기 길이가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QS라는 길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60도짜리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성질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인가요? 60도짜리 삼각형이면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인 거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봅시다. QS라는 길이의 값은 누굴까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가 필요하죠. 자, PRSQ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밑변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게 뭐죠? 높이의 값을 곱하면 직사각형 넓이인가? 근데 x가 범위가 있는 것 같아. x라고 하는 값은 막 100이고 1000이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x의 범위가 뭔지 아시나요? 양수가 나와야 되겠네. 선분의 길이니까. 하지만 누군가보다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요? 4보다 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4-x도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값을 구할 건데 선생님이 이거는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그럼 최고참 계수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죠. 저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 있습니다. 근데 위로 블록이 2차 함수인데 이거 자체가 2차 함수인데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네. 0대2가 0 나오고 4대2가 0 나오니까 그러면 그림이 0부터 4까지만 그릴 거라며. 0부터 4까지만 그림을 그렸을 때 제일 큰 값은 무엇을 집어넣은 게 제일 큰 값이 나올까요? 네, 2를 집어넣은 값이 제일 큰 값이겠군요. 2차 함수가 대칭이니까. 그럼 2대2 반값 구하라는 것 같은데 x한테 2만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뭐가 되죠? 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다음에는 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정식에 근데 이 방정식은 보니까 4차 방정식인 것 같은데? 그런데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밖에 없다고? 왜 실근이 2개가밖에 없으려나? 2개가 되도록 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4차 방식을 풀기 위해서 이 4차식을 2항에서 정리하겠다고 하네?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2항했나 본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x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x도 플러스 2x로 지금 2항한 상태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빈칸이 처음으로 나오네. 그런데 여기 있는 건 3x로 바뀌었다고? 느닷없이 왜 이게 3x지? 여기 2x였잖아. 그러면 3x로 바뀌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고 여기가 3x로 바뀌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2x를 빼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4x지. 근데 마이너스 4x는 이건 플러스 2x잖아. 그럼 뒤에 값도 주목해볼까? 아니다, 앞에 값도 주목하자. 자, 여기 있는 밑줄 친 값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밑줄 친 걸 보면 크게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그런 게 보이면 좀 수월해지거든, 공부가? 말해주면은 잘 보이는데 말하기 전까지 안 보이는 거지.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더한 게 누구예요? 한 번은 빼야 되겠죠? 빼면 누가 되죠? 이거 밑줄 친 거 인수분해 했다는 얘기네. 그럼 가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선생님 생각엔 이게 가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뒤에 걸 살펴보고서 뒤에 거에서도 정말 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였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x였던 거잖아. 근데 2x를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x가 남아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가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가에 해당하는 건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x제곱 플러스 x인 게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줄로 내려오면서 이거 공통되는 거 묶었다는 것 같은데? 앞에 거 뒤에 거 공통되는 게 이거 지금 공통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공통되는 걸 묶었었다는 것 같은데? 공통되는 걸 묶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로 묶었더니 앞에서 남는 거는 이게 남았고 뒤에서 남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남았나? 그 여기서 가라고 또 빈칸으로 표현했네요. 그런데 이 방정식은 앞에 있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 앞에 거? 앞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라는 녀석의 값이 빵이 되는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D1이라고 한다면 그럼 D1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구했다는 얘기잖아.
자, D1이 누구란 얘기죠? 이게 판별식이라고요? 그 판별식 D1이라고 하고 그냥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 뒤는 이 방정식은 뒤에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뒤에 거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2는 빵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판별식은 D2라고 얘기하는데 D2 구하고 있습니다. D2의 값은 9-4 플러스 8인가? 그런데 방정식 기억? 기억은 지금 이게 기억인 것 같은데 방정식 니은? 니은은 이거구만. 그런데 첫 번째 기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니은이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기억이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판별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죠.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서로 다른이란 말 때문에 판별식에 0의 등호가 없는 거죠. 자, 이래야 되고요. 두 번째 게 17-4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걸 가지고 여기 채우라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있는 녀석에서는 A라는 녀석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 뒤에서는 A의 값은 4분의 17보다 커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앞에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리고 뒤에 게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여기는 그리고거든. A라는 녀석은 4분의 1보다 작은 것도 만족하고 그리고 A의 값은 4분의 17보다 큰 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4분의 17보다 큰 A는 존재할 수가 없어. 내 말씀이 되신 거 맞나요? 이런 A는 없습니다. 이런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된 거 맞나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 중근을 갖게 되는 A의 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칸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의 값이 빵이어야 되니 앞에 게 빵 나오고 그리고 뒤에 게 빵 나올 때가 둘 다 중근인 거죠. 근데 그때 A라는 녀석은 4분의 1이고 또 A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7이죠. 둘 다 모두 만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4분의 1이면서 동시에 4분의 17일 수 없으니까요. 기억이 실근을 갖지 않고 니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그럼 지금은 기억이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0보다 작아야 되죠. 니은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기다려주세요. 17-4이라는 녀석의 값은 0보다 커야 되나요? 이때 A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때 A의 값은 4분의 17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4분의 1보다 크면서 4분의 17보다 작아야 되는 거군요. 이런 거 맞아요? 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요? 다는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이라고 했잖아, A가? 정수 A는 제일 작은 게 누구지? 그럼 라에 들어갈 건 4개인가요? 자, 첫 번째 건 fx라는 식이고요. 나하고 다하고라는 PQR입니다. 얘네 3개가 PQR입니다. PQ는 2개 더했더니 4분의 18, 4배 했더니 분자는 18인가? F한테는 2를 대입하고 있는데 F한테 2 대입하면 6인가? 6분의 18이에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또 모르는 문제. 뒤에 세 문제는 다 아직 시도를 못했죠? 했어? 확인했어? 뒤에 세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